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숭이띠 무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무일간인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의 경이라는 기운은 식신이라는 기운으로 작용을 하고, 지지에 있는 자라는 기운은 정제의 기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일간은 잘 봤을 때 태지에 들어갑니다. 또 자란 기운이 강선해졌을 때 임과 계라는 기운은 상당한 세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임과 계라는 기운은 무일간한테는 재성의 기운으로 작용되면서 굉장히 강해집니다. 반면에 병과 정이라는 기운, 또 무와 기라는 기운은 약화되는데요. 무일간한테 기준으로 병과 정의 기운은 인성의 기운이 되고, 또 무와 기운은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되는데, 이 기운은 상당히 약화가 됩니다. 또한 원숭이띠가 쥐를 만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성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조적으로는 화개살의 기운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삼합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생산물이 있겠구나, 생산되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경자년의 원숭이띠 무일간한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 있는 그 경자년이 왔을 때 위에 있는 걸 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간의 영향력은 주로 그 사람의 정신과 의지와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식신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식신의 기본적인 긍정적인 측면은 전부 다 의식주의 확장입니다. 의식주의 확장이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따지면 좀 일을 해서, 또 일이 새로운 일이 됐든 추가적인 일이 됐든 하는 일이 됐든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이 수입을 통해서 의식주 확장을 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지요. 또한 무토일간과 원숭이띠의 만남은 뭔가 일을 벌려도 그냥 작게 벌리는 타입이 아닙니다. 좀 크게 벌립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굴곡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아주 번성을 할 때 크게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근데 지지에서 보면은, 경자에서 아래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정제 기운으로 갑니다. 또한 여기서 정제뿐만 아니라 임이라고 하는 편제도 강화됩니다. 물론 계라고 하는 정제도 강화되겠죠. 그래서 기본 틀은 정제의 기운으로 가서 안정된 소득을 올리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의 합은요, 강한 재성을 물고 옵니다. 삼합의 기운이요. 그래서 재가 강해집니다. 또한 원숭이띠 무일간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남들보다 10배 정도의 규모 정도가 돼야 일을 벌리기도 하고, 같은 일을 벌려도 규모 크게 과감하게 벌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팔자에서 규모 큰 일을 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신강 팔자냐 신약하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가령 신강한 팔자라면, 예를 들면 여기서 무의견이 무에다가 진월에 태어나고 이렇게 만약에 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상당히 신강한 팔자이면서, 이렇게 운이 왔을 때, 잘하는 운이 왔을 때 이 기운이 재성의 기운으로 바뀌고, 이
이 진토의 기운도 재성의 기운을 상당히 도와줍니다. 그러면 재성이 강해지고 인성도 신도 강해지니까 이런 경우를 신왕제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상당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팔자가 바로 이렇게 신강한 팔자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벌리거나 하면서 아주 괄목상대하게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약한 팔자, 예를 들면 만약에 무신일주가 자월에 태어나고 이렇게 강한 기운이, 물기운이 강해서 재는 강한데 많은데 신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자운과 해운, 자운 이럴 때는요, 이때 투자를 하면 아주 커다란 굴곡을 겪게 됩니다. 마치 풍랑이 거세게 이는 바다에 조그만 배에다가 온갖 재물을 다 싣고 가다가 풍랑이 거세게 일면 배가 싹 뒤집어지면은 모든 걸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뭔가 재화를 실었을 정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고, 이거를 갖다가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맞아서 배가 뒤집혀진다는 것은 한몫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팔자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걸 하더라도 1억을 투자했는데 운 좋게 5천만 원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5천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5억 정도를 더 빌려옵니다. 그래서 6억 5천을 투자해서 여기서 20%만 손해를 보면은 여기 내가 가졌던 원금을 다 까먹게 됩니다. 그게 잘 가다가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경우죠. 이렇게 보통 재다신약팔자는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투자의 성향도 강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기 제어가 안 돼서 반드시 한 번씩 엎어먹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팔자가 신강한 팔자인지 신약한 팔자인지가 이 경우에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인성의 기운과 비겁의 기운이 약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자, 인성의 기운이 약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재성이라는 것, 편재와 정제를 봐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데, 인성의 기운이 약화되니 제어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투자가 아닌 투기로 가기 쉽습니다. 투자는 이런 겁니다. 투자와 투기를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내가 손실을 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투자라고 한다면, 내가 손실됐을 때 재기가 어려운 부분만큼 투자라는 것을 투기라고 봅니다. 또한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의 2배 이내는 투자로 보지만, 2배가 넘는 것의 기준은 투기로 봅니다. 보통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금리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금리가 만약에 2%라면 4% 이내에 4% 이내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투자로 보이지만, 만약에 4%가 훨씬 넘을 거면 7%에서 20%, 때로는 2배, 3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투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인성의 기운이 약화될 때 처음엔 투자로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투기적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내 스스로 제어하는 힘이 약해지는 시기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자, 원숭이띠가 쥐를 만나면 장성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보조적인 기운으로 화개살도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장성살의 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자이든 타이든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또
내가 주동이 돼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내 위치에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고 보상도 받지만 나는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한 스트레스로 동반되면서 체력적인 한계까지 느낄 수가 있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또한 화개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전에 A라는 생활 환경에 있다 보면 이따가 장성살을 맞이해서 B라는 생활 환경으로 옮겨가게 됨에 따라서 A라는 환경 속에서 맺었던 인간관계나 일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화개살이 보조적으로 작동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과 노력을 B라고 하는 전면적으로 나서서 주동하고 책임있게 일해야 되는 이곳에다가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화개살과 장성살이 같이 있으면서 뭔가 삼합의 생산물은 있게 되지만 이 생산물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사주와 대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에는요, 인성의 기운이 낮아지니까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또한 비겁의 기운이 작아지니까 내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지요. 그럼 남을 배려하고 내 주장을 강하지 않게 하면서 정제의 기운이 강해지고 식신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상대를 배려하려고 합니다. 자, 내 주장은 약해지고 상대를 잘해주고 배려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것 또한 이상하겠죠. 애정은 매우 좋습니다. 새로 만나는 인연도 좋고요. 기존에 있는 인연, 또 부부간의 관계라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은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투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사주가 그걸 번 돈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벌긴 버는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내 소유로 할 수 있느냐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운을 보겠습니다. 취업운은요, 보통 식신과 정제가 이렇게 강하게 있을 때는요, 취업운은 좋습니다. 다만 이 취업은 신분 상승을 위하거나 자기를 위한 취업이 자기 발전을 위한 취업보다는 어떤 수입의 안정을 위한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니까 나는 그곳에 취직을 하려다. 이런 정도의 취직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운을 보겠습니다. 시험운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적으로 관과 인성의 기운을 봐야 되는데 인성의 기운이 상당히 약화되겠죠. 이럴 때는 시험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같지 않게 자꾸 내가 주변에 공부에 집중할 시간보다는 돈 벌기를 위해서 또 활동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험운 쪽에서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나 유통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큰 부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우가 조금 애매합니다. 돈의 흐름은 좀 그렇지만 내 시설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돈 번 돈을 시설에 다시 투자해야 되는, 그래서 돈은 벌었지만 내 손에 쥐는 거는 작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예측됩니다. 자, 오늘은 원숭이띠 무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